제 와이프는 악마였습니다. 그런 와이프를 저주합니다. 지금도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이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속이면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지 생각하면 이건 정말이지 사이코패스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예전에 잠시 사귀었었던 미숙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그간의 안부를 묻곤 서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미숙이는 많이 힘든 시간들을 그간 보내왔었다고 했었습니다. 남루하고 초라한 차림새를 봐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를 해주었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몇 번을 더 만난 끝에 우린 다시 사귀었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미숙이를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며 동거를 하게 되었었고, 미숙이의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제 아기가 아닙니다. 이미 저를 다시 만나기 전에 아기를 뱃속에서 안고 온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미숙이가 더 안쓰러워 더 잘해 주었습니다. 먹고 싶다는 것도 다 사다 주었고 아기의 아빠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에게도 인사시켜 드렸고 우린 혼인 신고도 했습니다. 정식적인 부부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가 낳은 아기니까 제 아기나 마찬가지라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하늘에 감사했었고 나도 아빠가 됐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하게 무언가가 전해져 왔습니다. 저를 닮진 않았지만 우리 딸 민영이를 위해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퇴근 후엔 대리운전, 족발 배달 등 투잡, 쓰리잡을 뛰며 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건설 현장에서 아시바를 탔습니다. 일당도 많이 받았고 비 오는 날 빼고는 미친 듯이 일을 하였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 뜨거운 아시바를 잡고 10층 이상 되는 곳에서 매달려서 일하는 것쯤은 저의 가족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돈만 많이 준다면 더 심한 일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 밧줄 타는 일을 배웠습니다. 밧줄에 매달리면서 실리콘 작업도 하며 방수 작업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사업자도 냈고요. 나름 이쪽 계통에선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드디어 우리 집도 장만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제 보잘것없는 인생이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행복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덩치가 왜소한 편인데요. 우리 딸 민영이는 또래의 애들보다 키도 크고 남달랐습니다. 공부도 곧 잘했고요. 학교에서 반장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리더십도 있고 운동도 잘하는 모범 학생입니다. 우리 딸 때문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와이프가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아파트와 멀지 않은 곳에 미용실을 차려 주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을 하였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민영이도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잘 자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족 여행도 다녀왔었고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웨딩 사진, 가족 사진을 찍어 집안 곳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은 딱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악몽이 시작된 건 민영이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났었고요. 며칠 전부터 부쩍 많아진 흰머리가 신경이 쓰여서 염색을 하러 와이프의 미용실로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가게 옆쪽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는데요. 미용실 문이 열리고 키가 엄청 큰 남자가 나왔고요. 제 와이프가 그 남자에게 내가 끝나면 전화할게 라고 했습니다. 키가 큰 남자는 손을 흔들며 제 옆을 지나갔고요. 그 남자의 얼굴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찢어진 눈이며 오똑한 코. 금방 와이프의 미용실에서 나온 그 남자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민영이의 친아빠였습니다.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민영이의 아빠가 왜 이곳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담배를 몇 대 더 피웠습니다. 미용실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차로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럽고 많은 생각들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미용실 사람들과 모임이 있는 날이라며 늦게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분명 일 끝나면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해 만날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미칠 것 같았지만 생각을 현실적으로 해봐야 했습니다. 저녁은 내 딸이 좋아하는 피자와 치킨을 시켜주었고 저는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내 딸은 아빠 요것만 마셔라고 말하며 맛있게 피자와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봤던 친부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나도 모르게 양쪽 볼을 타고 눈물이 흐릅니다. 딸 아이 몰래 눈물을 닦고 마저 소주를 마십니다. 도대체 왜 만났을까? 만났다면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을까? 점점점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와이프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내일 화요일 미용실이 쉬는 날이라 언니들과 더 놀다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쯤 얼큰하게 취한 와이프가 집으로 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었고 직접 알아내야 했었기에 낮에 본 그 남자 얘기는 안 했습니다.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그 남자가 맴돌았습니다. 결국 나의 선택은 흥신소였습니다. 흥신소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기다렸습니다. 흥신소에서 5일이 지난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와이프가 미용실에서 버스로 5정거장 되는 간석동에 위치한 빌라에 2번 갔다고 했습니다. 빌라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혼자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하게 계속 지켜봐 달라고 했었습니다. 열흘쯤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와서 흥신소를 갔습니다. 많은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주로 민영이의 친부랑 같이 있는 사진이었고요. 미용실 쉬는 날도 아닌데 문을 닫고 그 남자랑 있었고요.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 3층을 수시로 갔습니다. 이로써 그 빌라에는 민영이의 친부가 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은 없었지만 같이 팔짱 끼고 수시로 빌라에 들락거렸습니다. 저는 이 남자에 대해 더 조사를 해달라고 돈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보름간 그 남자의 일상을 관찰을 하였고 그 남자의 본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매일 늦게 일어나고 하는 일도 없는 백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성인 오락실 다니고 경마장이나 다닌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제 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와이프 없을 때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제가 돈을 송금해 주는 와이프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와이프가 썼었던 스마트폰 2개도 찾았고요. 그리고 은행으로 달려가 ATM기에 통장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통장 정리에는 비밀번호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집을 산 후에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요.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돈을 갖다 주면 와이프는 꼬박꼬박 그 남자에게 한 달에 200, 300 정도를 거의 7년 동안이나 송금을 해주고 있었고 작년에는 3천만 원을 1천만 원씩 3번에 걸쳐 송금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거의 3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뭔 놈의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다시 집으로 와서 보험증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망하면 받는 사망보험이 무려 4개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해서 생명보험 든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와이프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와이프가 쓰던 핸드폰을 충전해 두었습니다. 충전기 단자가 맞지 않았지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불편한 시간들이 길어졌습니다. 화기애애한 집안 분위기가 묘한 긴장감으로 흘렀고요. 와이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은 계속 들고 다녀서 어쩔 수가 없지만 예전에 스마트폰이라도 내용들을 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 수 없어서 또 돈을 지불하고 흥신소에 부탁을 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어렵지 않게 삭제된 내용까지 복원해서 저에게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핸드폰 2대에서 그 남자와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와이프는 진정한 악마, 쓰레기였습니다. 그 남자와 수시로 만남을 가졌었고요. 제일 충격인 건요. 언젠가 민영이에게 진짜 아빠라고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점점 당신을 닮아가고 있어 등등. 뒤통수를 아주 세게 벽돌로 쳐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울컥 차올랐고요. 눈에선 피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와이프와 단판을 지어야 했었습니다. 우리 딸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저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를 기다리며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있을 때 와이프가 무슨 일이냐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간에 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와이프는 인정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내 핑계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고 있습니다. 흥분하고 분노가 차올라 몇 대 때렸고요. 사무실 집기를 엎었습니다. 같이 죽자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진정 악마였고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인정하고는 당신만 없으면 우리 세 사람은 행복해 라며 제발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들이 가정에 무관심한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미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민영이 친아빠였기 때문에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 남자에게 간 3억의 돈들도 빌려준 거고 언젠가는 받을 거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저한테 맞아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도요. 와이프는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지 썩은 미소를 보이며 뻔뻔함을 유지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의 여유까지 보입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와이프는 미용실 문을 닫았고 집에도 안 들어옵니다. 내 딸에겐 시골에 갔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와이프에게 2번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다시 힘 합쳐서 열심히 살자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립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민영인 제 딸인데요. 민영이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이상 제보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겪기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보자분은 와이프와의 재회 후 새롭게 출발하며 가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친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임신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그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혼은 당연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우선 이혼 소송과 함께 민영이 친부인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도 하셔야 할 겁니다. 쉽게 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권리와 해결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히 자녀 양육권 및 재산 문제에 있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딸 민영이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용기 내어 사연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이상 사람과 사람 TV의 류영진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